평범한 사람이 미디어에 노출되어 대중의 사랑을 받으면 유명인이 됩니다. 유명인이 되면 인기와 부를 얻지만 대중의 관심이 따르면서 사생활이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열애, 수익 등 데뷔 이후의 사건들이 주로 노출되지만 가끔씩은 지인의 폭로에 의해 과거가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폭로 중에서도 유명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학교 폭력가의 사실 폭로입니다. 한번 이 폭로의 대상이 되면 순식간에 유명인의 커리어는 끝나며 전 국민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다른 비도덕적 행위보다 학교 폭력 가해자로 폭로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어찌됐든 과거의 일일 뿐이지 않나요? 과거의 잘못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가해자로서의 라벨을 씌워지며 평생 사회적 매장을 당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을까요? 학교 폭력의 발생 원인을 분석할 때에는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영상에서는 좀 다르게 진화심리학적 측면에서 학교 폭력 발생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동물은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의 우위, 덩치에 따른 서열, 그리고 종 내부에서의 서열 등이 그 예시입니다. 이러한 서열은 집단 생활을 하는 모든 동물에게 존재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학교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집단입니다. 따라서 서열의 형성은 필연적입니다. 학년, 학급, 학교 내부에서의 서열이 정해지게 됩니다.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학교라는 집단이 존재하는 한 학교 폭력은 필연적이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학교 폭력 발생이 필연적이라고 해서 절대로 가해자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 역시 동물이지만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지능과 도덕성을 가진 생물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법과 도덕의 존재 이유에 대해 학습하고 이유 없이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는 명백하게 규율의 어긋남을 학습합니다. 학교 폭력의 발생은 필연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인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는 그날의 기억으로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릴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 혹은 졸업을 계기로 학교 폭력이 중단된다고 해서 피해자의 상처가 전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수 있지만 마음에 생긴 트라우마는 쉽게 치료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기의 학생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경험한 폭력은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하고 정신적으로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말 그대로 학교라는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입니다. 다른 학생들, 선생님 등 해당 학생이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입하고 싶지 않아서 방관했을 뿐입니다. 다수의 묵인 속의 학생은 문제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으며 차책에 빠지기도 합니다. 피해 학생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흔히 우울, 불안, 대인기피와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망상이나 환각 등 심각한 정신장애를 앓을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큰일을 맞이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억압이나 부정과 같은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 폭력은 자라나는 새싹을 짓밟는 행위이며 피해자의 인격을 훼손하는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유명인의 범주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유명인이라고 해봐야 미디어에 출연하는 연예인과 운동선수가 전부였습니다. 예전에는 연예인들을 공채로 방송국에서 직접 뽑았습니다. 배우, 희극인, 심지어 가수마저 방송국에서 오디션을 보고 직접 뽑았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사가 많아지면서 1960년 공채 가수가 없어졌고 2004년에 공채 탤런트 제도를 폐지했으며 코미디 프로그램이 사라지면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공채 개그맨 선발제도 역시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같이 방송 미디어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유명인이었고 그 숫자 역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SNS와 1인 미디어가 생겼습니다.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유튜버, 방송에서 화제가 된 일반인 줄여서 연반인 등 유명인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마약, 도박 등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복귀하는 건 빈번하게 봤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화제거리가 됐다가 다른 이슈에 밀려 사건이 잊혀질 때쯤 조용히 복귀합니다. 이처럼 일정 기간의 자숙기간을 거치고 다시 복귀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학교 폭력 이슈가 발생한 이후 정상적으로 복귀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이미지는 다른 반사회적 행동보다 더 악랄하게 비춰집니다. 이는 행위에 의한 피해자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논란이 그렇지만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 이미지가 많이 실추됩니다. 유명인은 이미지로 먹고 삽니다. 수천, 수억을 들여 제작하는 방송에 대중이 외면하는 유명인을 캐스팅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은 널렸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자신의 상품 홍보를 맡기고 싶은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학교 폭력이 학폭위를 열어 심의를 거쳐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밀하고 조용히 진행한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남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생긴 상처는 사라졌을 것이고 돈을 뺏었다고 한들 계좌 이체한 것이 아니라면 증거가 남을 리가 없습니다.
어떤 일진이 바보도 아니고 계좌로 현금 갈취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폭로 소식을 접하면 연예인과 소속사는 무조건 먼저 발뺌합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확실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어차피 사실관계는 언젠가 밝혀질 것이고 명확한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도 무조건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그들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서로의 잘못을 들추며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소리질러도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인정하면 대중이 용서해줄까요? 학교 폭력 가해자 이미지가 찍히면 유명인 생활은 정말 끝입니다. 억지로 활동한다고 해도 절대로 이전만큼 많은 사랑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속사는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는 겁니다. 어차피 밝혀지면 나락가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일반인 중에 법적 분쟁에 휘말려 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경찰서에서 전화만 와도 벌벌 떠는데 기획사라는 조직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 일반인들은 구디 송사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폭로를 멈출 확률이 높음을 그들도 아니까요. 유명인에게 부와 인기를 안겨준 SNS가 오히려 그분들의 목을 조이기도 합니다. 미투 운동은 2017년 10월 할리우드의 유명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의 성추문을 폭로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의 해시태그로 미투를 게시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스포츠계, 정치계, 연예계 등 침묵하던 성적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운동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이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법적 및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캔슬 컬처는 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특정 인물이나 기업, 조직 등이 불쾌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그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지지를 철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논란이 된 인물의 인스타그램에 비판적인 댓글을 달고 팔로잉 취소 누르는 걸 말합니다. 유명인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과거의 경험을 폭로하는 것도 캔슬 컬처의 일환입니다. 미투 운동은 성폭력, 성희롱 등 성적인 피해를 입은 경험을 공유하며 가해자의 법적인 처벌을 요구하고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에 캔슬 컬처는 사적인 문제부터 공적인 문제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이뤄집니다. 법적인 제재보다는 사회적 제재, 더 나아가 사회적 매장을 목표로 합니다. 즉각적으로 일으킬 수 있지만 때로는 공정한 심판이나 변화의 기회보다는 직접적인 사회적 매장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튜버 피식대학은 나라 퀴즈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캔슬 컬처의 어두운 면을 풍자합니다. 올림픽에 출전해 기대에 못 미치는 실력을 보여줬다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인스타그램에 우르르 몰려가 악플을 다는 모습이 이상적인 캔슬 컬처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라 퀴즈쇼는 암묵적으로 유명인의 나락을 기다리는 대중의 모순적인 면모를 프로그램에 잘 담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대중은 유명인의 잘못에 대한 건전한 비판보다는 분풀이를 함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는 미성년자에게 좀 더 너그럽게 법을 적용합니다. 성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중점으로 두는 반면 미성년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교화의 목적을 둡니다.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리 범법자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미래가 창창한 귀한 자원입니다. 범법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미성년자에게는 약하게 법을 적용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그 유명한 촉법 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학교폭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9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1호 반성문 작성부터 구호는 퇴학입니다. 사안이 심각하고 피해의 정도가 크면 소년 재판을 받게 되는데 사안이 아주 심각한 경우에나 재판을 받고 성인 재판보다 처벌의 정도가 훨씬 약합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죄질에 비해 처벌이 약한 편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게다가 청소년의 경우 그보다 더 약한 처벌을 받으므로 피해 학생의 고통에 비해 가해 학생이 받는 불이익이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유명인의 학교 폭력에 따른 대중의 차가운 반응은 인과응보 혹은 업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아무리 어린 시절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으면 본인 눈에는 피눈물을 흘려야 맞다는 인과응보의 의견입니다. 앞서 말했듯 다른 반사회적 행동에 비해 학교 폭력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더욱 냉정하고 차갑습니다. 대중들도 각자 학창시절을 보냈을 것이고 가해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했으며 피해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경험에 기반한 공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인의 학교 폭력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매서웁니다. 문제가 이슈화되면 현재 학생들도 자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조금이라도 유명인이 되고 싶은 학생이라면 자신의 언행에 더욱 주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론화가 되고 여론이 생기면 정책도 변화합니다. 학교 폭력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은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고 학교 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 노하우 등을 파는 퍼스널 브랜딩이 유행입니다. 유명인이야말로 퍼스널 브랜딩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미지가 브랜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SNS에 게시물 하나만 올려도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을 법니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월급이 누군가에겐 한 개의 피드 홍보 비용이니까요.
그만큼 유명인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일반인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던 이유는 대중들의 사랑 덕분입니다. 인기의 정도와 인플루언서의 몸값은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일이라고 해도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이력에 대한 대중의 매서운 비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인기라는 왕관을 썼으면 사회적 책임이라는 무게 정도는 견뎌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하나의 정설처럼 여겨집니다. 일시적으로 변한 척할 수는 있어도 결국 타고난 성향은 바꿀 수 없다는 말로 부정적 어감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 말 역시 하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다수가 변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이력은 충분히 사회적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지만 어찌됐든 과거의 일입니다. 짧으면 몇 년, 길면 십수년 전의 일에 대해 시간이 한참 지난 후 그로 인해 커리어가 무너지는 게 과연 100% 옳은 일일까요? 아직 인격적인 성장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 시절의 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조금 더 자비로운 시선으로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없을까요? 그러나 지난날을 인정하고 충분히 사과한다고 하더라도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지난날에 대해 심판하는 데 바빠서 반성하는 모습은 일부러 외면합니다. 그래서 유명인들도 논란이 터졌을 때 기를 쓰고 아니라고 부정하는 게 아닐까요? 인정하고 사과한들 바뀌는 게 없으니까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유명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한다면 그의 진심을 듣고 변화와 참회 가능성을 믿어볼 수는 없는 건가요? 당사자들 간의 원만한 합의를 봤음에도 대중의 비난이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과 복수심에 의한 분노인가요? 아니면 그저 자신보다 월등한 삶을 살던 누군가의 추락을 지켜보며 느끼는 카타르시스일까요? 커뮤니티에서는 중립기어 박는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논란이 되는 사건의 명백한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유독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이 중립기어가 잘 작동하지 않는 듯 싶습니다. 사실 교내 폭력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증거가 없고 처음 글을 올린 당사자가 더 이상 첨언을 하지 않아 사건이 일단락돼도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이미지는 쉽게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 학교 폭력은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겨주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둘, 유명인은 대중의 사랑으로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누립니다. 셋, 따라서 유명인은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넷, 학교 폭력 연예인에 대한 캔슬 컬처는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고 예방 효과를 갖기도 합니다. 다섯, 그러나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여섯, 개인의 변화와 재활 가능성을 무시해 오히려 가해자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 가해자가 아님에도 누명을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대중은 생각보다 진실 그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학교 폭력은 한 인간의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날의 기억으로 피해자는 평생 치유되지 않는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물리적 상처는 없어질지언정 흉터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유명인으로 일반인에 비해 많은 재산, 명성을 누리고 사니까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 충분히 뉘우치고 잘못을 인정한다면 조금 더 너그러운 시선으로 관용을 베풀 수 있지 않을까요? 미성숙하던 학창시절의 실수로 평생 학교 폭력 가해자로 비난한다면 그것도 대중이 가하는 또 다른 사회적 폭력이 아닐까요? 학교 폭력 논란이 터지면 연예인은 솔직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정말 학교 폭력을 저질렀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건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이고 명백하게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입니다. 법적 조치라는 표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소속사도 공범입니다. 이런 경우 평생 그에 맞는 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과오조차 인정하지 않는 뻔뻔한 행동을 대중이 용서할 수 있을까요?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런 인간은 욕 먹어도 쌉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명언의 산증인이 되는 거죠. 그런 인간을 위해 캔슬 컬처가 존재합니다. 마음껏 욕을 퍼부습시다. 대중은 편향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대중의 냉정한 시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에 한쪽의 주장만을 듣고 행동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신중하게 판단합시다. 아마 인류가 멸망하는 날까지 학교 폭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리 내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싶은 것은 모든 동물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들을 위한 폭넓은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필규정 인과응보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죄짓고 살지 맙시다.